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특검보들이랑 지금 어떤 사무실로 할지 얼마나 많은 특검들 검사들 충원을 하게 될지 여러 얘기들 나오곤 있는데 크게 혐의가 한 16개쯤 되더라고요. 3개를 좀 압축해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팀을 꾸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제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건물에서 아마 이제 사무실을 꾸려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는 아마도 7월 초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매우 많은데요.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 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를 해서 현재 관련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렇죠. 몇 차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른바 이제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그 명품백 의혹이 있습니다. 건진법사를 통해서 명품백을 받아서 특정 종교 집단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그리고 명품백 의혹 이 3가지 큰 줄기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뭐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 수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이면 당시 무혐의 줬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다. 그렇죠. 특검법에는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고요. 아마도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했던 당시 이제 검사와 어떤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결국 이것도 윤석열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3가지 중에 가장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는 나는 계좌만 빌려줬고 모른다, 당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그 녹취록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혐의들 점점 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작년 10월이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밝힌 사유는 이제 단순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가 조작의 어떤 방조를 했다라고 볼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라는 게 이제 주된 사유였습니다. 이제 서울고검에서 이제 수사를 했고 미래에셋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당시 이제 미래에셋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 다수 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녹취록의 내용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4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김 여사가 한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주가 조작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됐다라고 지금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있었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어떤 외압 내지는 어떤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면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지금까지 형태는 사건의 무게는 도이치모터스 그게 가장 무겁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 물론 이거 자체는 파편의 일부만 드러나는 샤넬백이면 샤넬백, 김영선이 해줘라 이 정도 발언까지 정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번져간다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확보가 된 상태죠. 명태균 씨도 진술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명태균 씨 주변에 있던 인물들도 관련 증언을 경우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미 이제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몇 차례의 압수수색 그리고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는 다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몇 번 다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육성 녹음 파일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거는 다 확보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빨리 소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의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보다는 실제로 이제 명품백을 제공했던 쪽, 이제 공여자 쪽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범위 내에서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혜병 특검팀도 저희가 인선 작업이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팀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나중에 부르겠다, 이종석 전 장관도 부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제 최혜병 사건의 경우에는 이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이슈가 좀 단순하고 좀 분명한 편입니다. 즉 당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는지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인 것이고요. 따라서 주된 수사의 타겟은 이제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당시 이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 관련자들 그리고 당시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어떤 지휘 계통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수사를 진행했던 이제 공수처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모두 조사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게 이제 특검이 밝힌 어떤 수사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방식의 수사, 즉 최종 책임자를 마지막에 부르는 수사는 통상적으로 어느 수사에서나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른바 통상적인 어떤 절차 내지 플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